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엉클준 스테크 앤 아트 TV에서 준비한 내용은 준 아저씨가 들려주는 물리 이야기 파트 1입니다. 저 엉클준과 함께 재밌는 물리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를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물린다,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일단은 엉클준은 물리는 재밌다라는 데 동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재밌게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워보는 시간이 저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꾸며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교재는요, 알기 쉬운 물리 강의. 물리를 되게 쉽게 설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교재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서 제목은 Conceptual Physics, 개념적인 물리라는 거죠.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물리, 쉬운 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자는 폴 G. 휘빗 이분이네요. 목차가 나오고요, 치타도 나오고요, 거시 세계인 우주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시 세계인 이렇게 세균인가요? 뭐 이런 세포들 같기도 하고, 현미경 그림도 있고요, 산 그림도 있고, 이쪽은 스카이 점프를 하는 그런 그림도 있네요. 이런 현상들이 다 물리적인 현상인 거죠. 전기 회로, 그리고 생물학적인 그런 현미경의 그런 그림도 있네요. 학생들에게 쭉쭉 읽어보면 아저씨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냈는데요. 폴 G. 히비치라는 분인데요. 계산하기에 앞서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즐거운 물리 공부가 되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저하고 생각이 좀 통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물리를 통해서 물리의 그런 재미있는 계산에 앞서서 재밌게 개념을 이해한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수학에 대한 그 흥미를 갖게 됐고요. 계산 부분이 또 차츰차츰 능력이 향상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을 되게 좀 두려워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 능력이 좀 딸렸던 것 같아요. 값을 내는 그런 부분에서 딱딱 끊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좋아하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을 맞추는 계산 능력이 좀 떨어졌던데, 이제 물리를 하면서 이거 수학에 대한 이렇게 정확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정확해야지만 이 물리 현상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지금 그런 과정을 수학이 공부가 안 될 때 물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공부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수학과 물리는 어떻게 보면 엄연히 다른 학문이죠. 수학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학문이라 그러면, 물리는 현상을 관찰하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기술하는 그런 기술적인 학문이겠죠. 그걸 또 수학을 베이스로 이제 또 그걸 계속 연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와 수학은 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느 정도 완성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물리가 함께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야들의 그런 컨버전스 또는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뭔가
그 상승작용이라는 시너지 같은 게 올라가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야가 합쳐질 때, 다른 분야 두 분야가 합쳐질 때 뭔가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걸 합쳐 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반합의 원리겠죠. 예. 새로운 뭔가 분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물론 새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예. 예. 새로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새로 창안하거나 예. 다 어쨌든 합치는 그런 시도, 예. 새로 발견, 발명, 예. 착안하는 그런 노력, 예. 다 응원합니다. 예. 어쨌든 물리를 주제로 이번 시간 즐겁게 이분이 정말 주목을 꼭 쥐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예. 재미있게 공부하라고 예. 저희들에게 즐거운 물리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예. 저희들로서 예. 예. 컨셉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기초과학에 포함되는 게 물리학이죠. 과학의 언어는 수학이다. 기초과학에 포함되는 게 물리고 과학의 언어는 수학이다. 예, 동의합니다. 예. 여기 한 부분을 볼까요? 예, 볼까요? 예. 오늘날 과학의 연구 분야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연구와 생명 없는 것에 대한 연구 물질과학으로 나뉜다고 그러네요. 생명과학과 물질과학. 예. 생명과학에는 이런 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영역으로 분류되고, 물질과학에는 지질학, 천문학, 화학, 물리학이라는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물리학은 물질과학의 한 분야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된다고 그러네요. 예. 모든 과학의 기초라는 중요도가 있네요. 예. 물리학은 기초적인 사물의 본성, 운동, 힘, 에너지, 물질, 열, 소리, 빛, 그리고 원자의 구성 등을 다룬다고 하네요. 화학은 물질이 어떻게 함께 모이고 원자들이 어떻게 분자를 이루며 분자들이 우리 주변의 여러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밝히는 학문이다. 약간 물리보다는 약간은 더 물리도 마찬가지로 양자역학 쪽으로 가면 되게 미시세계를 다루는데, 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재료 그런 화학 성분 미시냐 거시냐 특별히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네요. 어쨌든 화학은 이런 원자들이나 이런 작은 단위로 그래도 물리보다는 학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과 물리의 과학계에서 수학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언어와 같은 거죠. 컴퓨터 언어는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C나 C++,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러면, 과학에서는 수학이 언어가 되는 거죠. 수학이라는 그런 아주 논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과학자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수학이겠죠.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명한 과학자 같은데요. 제가 이분하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뉴턴 같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영어도 어쨌든 제가 느끼기로는 이분은 뉴턴 같고요. 이분은 어쨌든 서양 과학 쪽에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기 옆에 적혀 있네요. 옆에 갈릴레오 왼쪽, 오른쪽은 프란시스 베이컨, 과학적 방법의 창시자로 알려진다고 해요. 뉴턴이 아니었네요, 이분이. 예, 그래도 갈릴레오는 맞췄네요, 제가. 예, 사진을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이분은 프란시스 베이컨. 그 먹는 베이컨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뉴턴은 다른 분입니다. 예, 뉴턴은 아닙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과학적인 방법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과학적으로 뭔가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 이런 방법,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정립하신 분인 것 같네요. 프란시스 베이컨. 예, 갈릴레오. 갈릴레오. 이분은 자기가 지동설을 아니라고 법정에서 말했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죠. 과학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세운 과학적인 방법은 뭘까요? 과학적인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가지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한다. 문제를 인식해야 되죠.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해답에 대하여 근거 있는 추측, 가설을 세운다. 히포테시스. 예, 가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해답에 대하여 근거 있는 추측을 한다. 뭔가 연구는 안 했지만 들어가기 전에 뭔가 가설을 세워서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게 뭔가 이렇게 가닥을 잡는다 그러죠. 방향을 잡는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가설의 결과를 예측한다. 가설을 세웠으면 그 가설이 끝까지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네요. 다음은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한다. 당연하죠. 그 실험을 어떻게 확률적으로 봐도 확률이 정확해지려면 통계가 정확해지려면 여러 번 실험을 많이 해야지 그게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3가지 중요한 요소, 가설, 예측, 실험 결과를 조직화하여 가장 단순한 일반 규칙으로 공식화한다. 3가지 요소가 나오네요. 가설, 예측, 실험 결과를 조직화한다는. 조직화. 조직 그러면 오가니즘, 오가니즘 이런 것도 이건 신체 조직인가요? 아니면 조직, 체계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가설, 예측,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조직화해요. 누가 봐도 이건 정확한 결과다고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단순한 일반 규칙으로, 공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단순한 그런 식으로 공식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네요. 이런 5가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예, 잘 창시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과학적인 태도란 뭘까요? 과학적인 태도. 예, 과학적인 태도. 예. 과학적인 태도라. 예. 과학적인 태도는 제가 생각할 때 과학적인 태도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을 기반으로 예, 여기 있는 글들을 읽어보면 과학에 있어서 사실이란 같은 현상에 대해 일련의 관찰을 한 유능한 관찰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말한다. 유능한 관찰자들 예, 합의한 내용이네요. 예. 이런 현상 같은 현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전혀 다른 현상 내가 뛰었을 때 땀이 나는 얼마나 뛰었을 때 땀이 난다. 그러면 계속 뛰었을 때 그 땀이 나는 그걸 측정해야 되는 거지. 뛰었을 때 땀 나는 거, 걸었을 때 땀 나는 거, 누워있을 때 땀 나는 거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조건이 같은 현상이 예. 그런 상황이 같은 그 상황에서 그 현상에서 같은 현상에서 일련의 관찰한 부분에 있어서 유능해야 된다고 하는 또 그런 조건도 있네요. 예. 어쨌든 어느 정도 그런 관찰력이 있는 그런 자들의 합의된 내용을 과학에서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반면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가설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 검증될 때까지 단지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 있는 추측을 말한다고 하네요. 예, 근거 있는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런 개념들을 찾고 가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과학 기초가 흔들리겠죠. 예. 이렇게 사실과 가설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예, 가설은 실험을 통해 검증될 때까지는 단지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 있는 추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가설이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모순이 없음이 검증이 되면 법칙 또는 원리로 알려지게 된다. 상당히 물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한 언어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언어적인 그런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가설이 검증이 되면 법칙 또는 원리가 된다고 하네요. 예.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란 세상, 우주에 대한 수정 가능한 자료이다. 수정 가능한 이론이란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다. 과학적 이론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과학적 이론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예. 사실이라는 것은 그걸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우주에 대한 수정 가능한 자료이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자료이다. 데이터라는 거죠. 정보 처리할 때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지만 데이터는 수많은 그런 자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들을 잘 가공을 하게 되면 정보 처리에서는 정보가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 이 사실이라는 걸 많이 모아서 가공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예. 이론이란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위에서 모은 걸 해석하는 잘 정리해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과 이론의 정리죠. 예. 과학적 이론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정보 처리 쪽에서 말하는 이 정보는 데이터, 자료에서 뽑아낸, 가공된 유용한
예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처럼 이 과학적 이론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되게 명확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이라는 말을 했었죠. 가설은 아까 전에 앞쪽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될 때까지 단지 사실인 것처럼 추정되는 근거 있는 추측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과학적인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가설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가설을 생각해보자. 하늘에 줄지어 있는 행성들은 판단을 내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만 이 가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예. 또 다른 부분을 볼까요?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우주의 다른 곳의 행성에 존재한다. 라는 가설도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하네요. 예. 그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주의 다른 곳에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가지 사례만 확인하여도 앞의 가설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한 가지 사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하여도 이 가설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 반대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네요. 뒤에 질문을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과학적인 가설은 원자는 물체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이다. 우주는 과학자들에 의해 창조되지 않는 또 다른 우주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다. 약간 이거는 감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자는 물체 중에 가장 작은 입자이다. 가설. 이게 가설이 맞을까요? 답이 여기서 답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임을 검증할 수 있는 A만이 과학적 가설이라고 그러네요. 거짓임을 검증할 수 있는 원자는 물체 중에 가장 작은 입자이다. 되게 실험은 과학적 가설을 검증한다. 실험에 의해서 과학적 가설을 검증하네요. 실험을 많이 하면서 우리 가설을 세운 걸 검증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비유는 왜 가설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A를 보고 있으니까 A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요. 이 진술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거짓임을 판명되었다. 이 가설은 거짓이었네요. 현재 보면 원자보다 거짓임이 판명이 되었네요. 이 가설은 A 가설은 거짓임이 판명이 되었네요. 거짓임이 판명이 되었고 원자보다 더 작은
원자 안에도 뭔가 양자, 전자, 중성자 뭐 이런 더 작은 원자는 어떻게 보면 이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진술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거짓임이 판명이 되었다. 가설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네요. 가설이 과학적인 것으로 분류되려면 자연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연관이 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보편적인 이해, 연관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규칙이란 가설을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있는 것보다는 가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네요. 옳다는 것 증명하는 수단이 있는 것보다는 틀렸다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우리 심리적으로는 진실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과학적인 가설은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있는 거네요. 가설이 틀렸을 가능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으면 그 가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 가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다. 실험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실험은 내가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실험은 내가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네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은 말로 잘 표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가설이 틀렸을 가능을 검증하는 방법이 없으면 그 가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실험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실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실험은 내가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 틀렸음을 증명할 수 없고 옳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설이 아니다는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다. 틀렸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옳다는 것도 옳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그건 단순히 가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죠. 추측과 가설을 다르게 놓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가설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네요. 가설이 틀렸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없으면 그 가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상당히 제가 지금 100%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네요. 가설 이 부분은 많이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렇게 건전한 이성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세 가지 중에서 원자는 물체 중에 가장 작은 입자이다. 이것만 과학적
가설이라고 하네요. 예. 왜냐하면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죠. 예.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은 A번은 원자는 물체 중에 가장 작은 입자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예. B. 우주는 과학자들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또 다른 우주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실험할 수 없는 상황. 예. 가보지 않았다. 이건 상식적인 엉클존의 생각입니다. 않았다. 실험하기가 어렵다. 실험 관찰이 어렵다. 그러므로 아니라고 더 말할 수 없고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인 거죠. 단순 가정. 우주는 과학자들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또 다른 우주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다중 우주론인가요? 예. 이건 제가 느낌상으로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네요. 생각보다. 저는 쉽게 넘어갈, 그림 보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제 마음속에서 뭔가 꽂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3번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다. 이건 누가 봐도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인 거죠. 모든 과학자들이 훌륭합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하셨고요. 과학자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가설에 대해서 추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되게 큰 덩어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 기술, 이걸 연구하는, 개발하는, 여기서 과학에서는 연구라 그러고요. 보통 기술에서는 개발이라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는 발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요 그림에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 책, 요 그림 때문에 제가 헌책방에서 구매를 했고요.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텍스트를 쭉 보시고, 이 책을 구매해서 보시고, 좀 더 깊이 곱씹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엉클존과 함께는 이 물리 시간은 정말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설 부분은 제가 필히 꽂혀서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과학이란 아는 방법이다. 과학이란 아는 방법이다.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떤 현상을 내가 이해하는 방법. 과학이란 현상을 아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기술이란 실행하는 방법이다. 기술이란 실행하는 방법이다. 기술, 테크놀로지는 실행하는 execution이라고 하면 되나요? 실행하는 방법이다. 과학은 기술을 보완한다. 이런 개념의 그런 텍스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학은 기술을 보완한다. 기술은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과 더 밀접하겠죠. 더 가깝고, 근데 과학은 약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상아탑 아니면 논문 이런 쪽에 갇혀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과학을 바탕으로 기술이 우리 인간 사회에, 생활에 들어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엉클주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과학은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을 위해 기본 밑바탕을 깔아주는 아주 광범위하게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예, 보완하는. 예. 우리가 사실 상대성 이론, 이런 과학적인 그런 논문을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쓰이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보면 우주로 나가는 우주 천체 물리 이런 쪽에서, 그리고 좀 더 미시적인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실제로 끌어오기 위한 반도체 분야에서, 아니면 인공위성 이런 분야에서 쓰인다면, 예, 그거는 기술이 되는 거죠. 예. 예. 과학은 기술을 보완한다. 예, 기술이 좀 더 리기드하게, 예, 뭔가 빈틈이 없게, 예, 만들어주는 걸, 그 역할을 하는 게 과학이 되겠습니다. 예, 안갈준의 이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예술, 종교. 예, 이게 큰 단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예, 분야입니다. 과학, 예술, 종교. 예, 제가 과학자의 꿈을, 예, 꾸었고요. 아름다움을 예술로 이해했고요. 예. 어릴 때, 예, 그리고 종교는 성숙하기 위한, 제가 성숙, 진리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예, 그런,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예, 그런 학문의 분야죠. 예. 과학, 예술, 종교 다 그런 중요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일생으로 봤을 때, 엉클준 일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이해되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흐름. 예. 나이, 예. 엉클준 44살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과학, 예술, 종교. 예. 상당히 이 책은 되게 물리 책이지만 되게 개념적으로, 예, 설명을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예, 텍스트도 좋으니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과 종교는 다른 영역을 다룬다. 과학과 종교.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예, 많이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부딪혀야 하는가.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학문의 각각의, 예,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보면 그런 학문의 분야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예,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은 우주의 질서에 관한 것이고, 종교는 우주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야, 대단한 안목이 아닙니까 이거? 와, 정말 훌륭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과학은 우주 질서에 관한 것이고, 종교는 우주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목적, purpos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할 때 그때 이 목적이죠. 예. 우리가 목적을 잘 세워야지. 예. 정교적으로 이런 삶의 목적을 잘 세워야지만이 끝없이, 예, 우리가 우리의 방향에 맞게 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예. 과학은 그 방향이 떴을 때, 예, 좀 더, 예, 그 방향과 또 별개로, 예, 과학은 다른 영역을 과학과 종교는 다른 영역을 다룬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으니까, 과학은 우주의 질서, 이 우주를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예,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주를 제가 만들지 않았죠. 우주는, 신앙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설계하신 분은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드신 분은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게 과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면 과학적일 수 있겠죠. 예. 어떻게 그 우주의 생성 과정이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죠. 어떻게 보면. 예.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예.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과학은 우주 질서에 관한 것이고 종교는 우주 목적에 관한 것이다. 오늘의 결론으로 마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엉클준과 함께 엉클준's Tech and Art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준 아저씨가 들려주는 물리 이야기 파트 1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존입니다. Subscribe, like, please.